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명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성주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 때에는 우리 동명 앰뷸런스 박스에서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 그리고 또 우리 동명대학교 응급구조과의 어떤 교육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고, 오늘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병원 내에서의 응급구조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 놓은 곳입니다. 동명 응급의료센터 시뮬레이션 룸이 되겠습니다. 뒤에 모니터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숨쉬고 있는 우리 시뮬레이터도 보이고, 또 이동형 베드도 있고, 저기에 이머전시 키트, 그 다음에 저쪽에는 화이트 가운도 있네요. 사실 저는 1급 응급구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직장을 잡은 곳이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모든 병원들이 근무를 다 그렇게 하죠. 데이, 이브, 나이트. 갈 때마다 참 이 복잡한 심경으로 출근을 했어요.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달래는 방법은 그래, 내가 잘 모르니까 가서 공부하자.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환자가 막 하루에도 여러 가지 진단명을 가지고 들어오고,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진단 검사와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들, 마치 영어를 공부하는데 미국에 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설레이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출근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하나는 약속을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근무를 하다가 119 구급대든 혹은 이송단으로 환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환자에게 질문해야지. 환자를 응대해야지. 환자가 처음 오면 응급실 문을 제일 먼저 열고 나가서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환자의 주증상을 내가 따내는 겁니다. 근데 그 따내는 주증상의 정보를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혹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던 의학용어로 얘기해 주는 거죠. 환자가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환자분 지금 체스트 페인 호소하시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혹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환자분 오토미널 페인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였습니다. 자, 병원에서는 이제 그걸 1차 평가 혹은 병원의 조기 평가라고 합니다. Primary Assessment.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Primary Assessment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주요한 방법들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환자한테 제공해 주면 돼요.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또 관련된 증상이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 그렇습니까? 또 원래 앓고 있던 질환이 있나요? 예전부터 그랬나요? 또 다른 데는 어떻나요? 오늘 뭐 하다 그러셨나요? 그 병원에서 진단검사라고 하는 비검사 엑스레이 심전도를 찍기 전에 문진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병력 청취라고 하고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응급구조과에서 1학년이나 2학년쯤에 교과목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Patient Assessment, 그래서 환자 평가가 되겠죠. 이 병력 청취를 하는 프로토콜은 정해져 있어요. 환자에게 질문하고 기억하고 메모해서, 그걸 나만 알면 안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하고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정보들은 좀 더 간추려내서 핵심적인 정보들만 빠르고 간략하게 우리 동료 의료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 능력이 매우 우리 응급구조사한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전문가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주요한 이런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론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좀 더 많이 반복하고 좀 더 많이 연습해본다.
실제로 해본다라는 거죠.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끝낼 게 아니고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아야 하면 어디가 불편한데, 언제부터 그랬는데, 뭐하다 그랬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매우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이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우리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나름 사람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애정이 그런 업무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느 순간 환자한테는 그런 정보들을 정말로 자주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내가 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물어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들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고 그 질환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뭐 가족이긴 하지만 실제 병원을 다니는 환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지금도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뭔가요? 언제부터 드셨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있나요? 그러면 좀 완화되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라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을 들어보고 또 지금 진단받은 질환들을 이렇게 공부해서 매칭시켜 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 중에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다들 병원 다니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어떤 병을 앓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앓고 계셨나요? 그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 약은 어떤 종류의 약이신가요? 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그 약을 좀 더 복용하시나요? 예전에 어떻게 해서 그 질환을 진단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건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한다라는 건 나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배웠을 때 그 흡수할 수 있는 힘도 매우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지금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좋아질 겁니다. 말도 좀 더 잘하고 영상도 좀 더 깨끗해지고, 저번 영상에 자막 적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었죠.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겁니다.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지만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전문성이 올라가고 그 전문성은 모두가 내 것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혹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너무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나눠서 조금씩 매일매일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단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라도 조금씩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곧 합격자 발표가 나고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 이제 대학생이 되겠죠. 대학생까지 가는 동안 그냥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 있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의 목표를 잡고 꾸준히 해서 이거 하나는 참 내 것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응급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얘기로 좀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병원 얘기를 간단하게 했고 환자 평가 부분에서 병력 청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